위원님 모시고 좋은 말씀 성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결정적인 결함이 하나 있는데요. 아재 개그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혹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셨습니까? 거기 그 말 제일 웃기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소개팅을 받았는데 차였어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중국도 아닌데 차이나? 네, 어쨌든 여기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막 길게 이렇게 제가 강의할 생각은 없고요. 사실 좀 재미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 총선 사실 왜 우리가 졌는지를 알아야 다음 총선 이길 거 아닙니까? 왜 이겼느냐, 왜 졌느냐? 전국적인 총선의 패배가 아니었어요. 수도권 총선의 패배였습니다. 수도권 121석 중에 17명 살아남아서 우리가 115명으로 쪼그라들어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수도권에서 이겨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영남, 호남 어느 정도 다 정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남은 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121석 중에 절반 이상 60이 아닙니다. 70은 해야지 우리가 170석에서 민주당 160석보다 하나 더 많게 우리가 정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저는 그 세 가지만 말씀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수도권에 사령관이 있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아시죠? 우크라이나 작은 나라입니다. 러시아 커다란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도 막상막하거든요. 왜 그러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최전선에서 싸웁니다. 러시아 푸틴은 저 멀리서 지시만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지금 현재 막상막한 겁니다. 정말로 수도권 사령관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민심도 제대로 잘 알고 수도권에서도 선거를 직접 지휘도 해보고 그런 사람만이 정말 선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옆 동네 노원에서 초선재산한 거 아시죠? 그게 저한테 정말로 큰 자산입니다. 지금은 또 경기도에서 경험을 쌓고 있고 그것도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북 지역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서울의 강북뿐만 아니라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저는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두 번째가 중도와 2030 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20%
그 고정표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실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하고 나서 이재명 잡아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재명 사는 집이 딱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거기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예상을 못한 게 바로 그 다음날 인천으로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저 원래 그 경북 영주 사람입니다. 아세요? 저 경북 영주고요. 저희 할아버님이 부산 상업고등학교 유학 가시느라고 그때부터 부산 사람이 됐지만 원래 저 경북 영주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경상도 남자인데 열이 뻗쳐가지고 제 선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바로 인천에 달려가서 외쳤어요. 우리 동네에서 도망친 아저씨 찾으러 왔습니다. 근데 왜 이재명이 그 수모를 무릅쓰고 창피를 무릅쓰고 거기 간 줄 아세요? 제가 문서를 찾았거든요. 거기 보니까 자기가 인천 계양을로 가면 유세 안 해도 당선될 줄 알고 미리 전국 유세 계획을 다 세워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마구 외쳤더니 우리 후보하고 격차가 막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르세요?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진짜 겁이 많거든요. 자기 떨어질까봐 거기서 못 나와서 자기만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목적 완수한 거죠.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거기 말고도 지원 유세를 이제 선거 기간이 13일밖에 안 되잖아요. 열심히 다녀가지고요. 지원 유세 50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주민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 후보 많이 당선시키려고 열심히 다니니까 예를 들면 그 군포시 아시죠? 거기 보면 30, 40대 저기 어머니 아버지가 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당선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원래. 근데 거기에 열심히 3번 정도 열심히 가서 지원 유세를 해가지고 1000표 이겼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한이 맺힌 지역 성남 이재명이 8년 동안 시장하고 은수미가 4년 동안 시장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또 마침 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상진 시장 후보 열심히 도와가지고 6번을 제가 거기 지원 유세를 했어요. 이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좋은 게 신상진 시장이 제 서울의대 5년 선배입니다. 근데 공부를 좀 못하셨는지 졸업은 저보다 5년 후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주장합니다. 제가 의사 면허 번호가 앞이거든요. 그 제가 선배 아닌가요? 그래서 근데 또 저희 지역 주민들께는 정말로 감사한 게 원래 저희 지역이 쉽지는 않습니다. 바로 제 앞에 김은혜 후보가 0.7% 겨우 이긴 데거든요. 거기 제가 26% 이겼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그 고정표가 20%
20%가 있다는 그 증거이기도 하고요. 근데 왜 그렇게 그 중도에서 저한테 고정적으로 10년 동안 변함없이 20%를 주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 나름대로 중도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정말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주위의 사람들이 어려울 때, 굶을 때 자기 재산 기부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중도가 원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저 대구 코로나 때 제 목숨 걸고 가서 봉사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되면 나라 망한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해서 정권 교체 이루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V3 무료로 나눠드리면서도 기업을 잘 읽어가지고 V3 만든 안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정치하기 훨씬 전에 그 지분 절반 1,500억을 사회를 위해서 기부했습니다. 그 1,500억을 어디에 썼느냐면, 우리나라 원전 연구비 문재인이 다 끊어버려가지고 그거 5년 동안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 고정 지지층이 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는 오늘 너무나 든든한 게, 제가 있었던 바로 노원에 인접한 여기 계신 우리 당의 정말 충실하고 정말 믿음직한 당원 여러분들하고, 또 제가 그 중도표 20%를 가져오면, 그러면 우리는 총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짧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세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이번에는 절대로 공천 파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이기는 선거 공천 파동 때문에 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어요. 왜 공천 파동이 일어나고 어디서 일어나느냐? 공천 파동의 근원지는 수도권이 아니라 영남입니다. 그리고 주로 당대표 선거 여러 번 나오고 원내대표 선거 여러 번 나온 사람들이 신세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꽂아야 되는데, 수도권은 못 꽂아요. 1, 2% 차이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25%고요. (1, 2%밖에 안 되니까 그 동네도 안 사는 자기 친구 꽂아 넣으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남에 그냥 정말 훌륭한 의원인데 날려버리고 자기 친구 꽂아요. 그러면 영남은 당선은 되죠. 그 모습을 본 수도권에서 실망해서 수도권 후보들이 몰살당합니다. 그게 공천 파동의 폐해입니다. 공천 파동이 일어나는 곳은 영남이고 그 피해를 받는 곳이 수도권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5석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약속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빚진 사람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당을 공천 파동당이 아니고 정직한 공천, 실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의 근원으로 만들 겁니다.
평가해서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존경받고 그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또 현역 같으면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실력 차이가 많이 나면 그냥 본전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강력한 나름대로 경쟁자가 있다. 그러면 경선에서 이기는 사람이 공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